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논란이 많았던 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 2024년 그 개편안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이 있었는데 가장 그 주목을 끈 점은 이제 상속세 개편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 상속세가 개정이 된 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한 번도 개정이 된 사례가 없어서 세율이나 이런 것 등등이 현 시대에는 좀 뭔가 맞지가 않다. 공제 금액이 또 낮고 또 세율도 대단히 크다. 상속세 자체가 되게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상속세 개편안이 나와서 어떤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세법 개정안일 뿐 실제로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실제 이제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까지 이제 이런저런 토론도 있을 것이고 상임위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정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상속세 자체에 대한 개편을 해야 한다라는 건 아마 여야 구분 없이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시기에 그게 과연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이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공들여서 나왔던 개편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자녀세 공제가 기존에는 이제 5천이었는데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는 점. 그 다음에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는 이제 폐지가 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저 세율이 1억 원 미만으로 10%였는데 그 1억 원에 대한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최저 세율 10% 적용 구간이 현재는 1억 원인데 2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됐고요. 현재 3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50%가 적용이 되는데 이 50% 구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초과 부분은 모두 4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자녀 1인당 그 기초공제 금액이 5천에서 5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사실 현재 법령 기준으로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 적용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만약에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그냥 5억을 무조건 공제를 해줬거든요. 자녀가 한 명이고 이런 경우에도 기초공제는 2천, 자녀공제는 5천이니까 실제 7천만 원이지만 5억 원보다 작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냥 일괄공제 5억으로 공제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사실 현재 기준으로 자녀공제 5천만 원은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규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억 원으로 자녀공제가 대폭 늘어나서 이제 일괄공제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 보통 이제 망인이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어머니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상속인들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자녀 공제는 5억 원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제 별도로 기초 공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괄공제 5억보다 큰 금액이 최소 7억 원이 공제가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일괄공제는 계속 살아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상속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 형제자매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공제가 적용될 수 없으니 기초공제 2억만 되니까 일괄공제가 5억 원이 더 크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일괄공제는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일반적인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에 자녀 1인당 공제는 5억 원이 적용된다. 그래서 자녀가 3명이다. 그렇다면 기초공제까지 합하면 이제 17억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현재 상속세법 기준으로 가장 공제가 큰 것이 배우자 공제였거든요. 그래서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 배우자 공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까지 적정하게 이용을 한다면 현행 법령 기준에서 예상 가능한 상속세가 대폭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개편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상속세가 개편이 된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개편의 방향이나 정도가 중요하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개정이 되느냐에 대한 말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얘기가 유산취득세로 전격적으로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산취득세는 이제 개별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별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냥 상속재산 기준으로 통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산 상속세 전환 방식이 그동안 많이 나온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5천에서 5억으로 대폭 향상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상 유산 취득세 방식과도 뭐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속인 개별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유산 취득세 방식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사실 유산 취득세 상속 방식과 비슷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5억으로 늘리는 거는 사실상의 유산 취득세 방식을 도입한 거 아닌가라고 약간 무리하게 해석은 가능하고요. 가장 또 얘기가 많은 게 이제 부자감세 논란입니다. 이게 사실 상속세는 어찌 본다면은 사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뭐 실제 상속세가 문제가 돼서 납부를 해야 하는 거는 전체 상속에서 상위 5%가 안 될 겁니다. 상위 5% 이상일 건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또 지난 몇 년 동안 올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또 많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별로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런 세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제 정부가 그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동안 종부세 개편을 통해서 종부세야말로 부동산이 많은 자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사실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가 됐거든요. 전 정부 대비해가지고 사실 90% 이상 이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단 말이죠. 어쨌든 많은 세금이 종부세로 부과됐는데 종부세 개편 이후에는 현재는 종부세가 사실 대폭 줄었단 말이죠. 90% 이상이 납세자 기준으로. 이거야말로 정말 자산가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 부분도 좀 깎아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상속세도 또 문제가 되고 이것도 세금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 현 정부 들어서 세수가 대단히 펑크가 났다고 말이 많은데 뭐 이런 세금까지 과연 깎아줘야 하느냐라는 비판이 좀 있고요. 향후에 그런 개정 입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논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 방향은 어쨌든 개편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같은 의견이었으므로 이번에는 정말 개편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개정법이 실시된 이후에 어떻게 그 법을 활용해 가지고 세금 절감을 하기 위한 플래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어쨌든 첫 번째로 보통 이게 그 상속세는 이제 부의 무상 이전인데요. 크게 보면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인데 이제 상속세로 가야 한다는 명분이 더 커졌습니다. 절세 측면에서. 예전에는 그 증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일정 재산인 경우에도.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그 비중이 상속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왜냐?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녀 인적 공제가 5천에서 5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본다면 배우자 공제 기본으로 되는 것과 자녀가 2명인 경우에 기본으로 되는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는 10억인데 이게 지금 17억까지 늘어났거든요. 배우자 공제가 커지면 더 늘어날 수는 있고 상속에 따른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려면 그다음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효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속을 통해서 재산 이전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절세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상속으로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절세 하나의 포인트로 증여보다는 상속을 좀 더 활용하려는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어쨌든 배우자 공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공제가 되게 커졌거든요.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을 때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그래서 배우자한테 배우자 공제 최대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그 다음에 자녀 공제로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셨을 때도 여전히 자녀 공제는 또 인정이 되는데 그만큼 더 크거든요. 또 재상속에 따른 감면도 있지만 여전히 자녀 공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또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차적인 상속으로 플래닝을 하는 게 조금 더 실익이 더 생길 것 같다. 뭔가 좀 설계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속이나 이런 데에서도 신탁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나 실제 건수가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재산을 보유한 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려는 어떤 입장에서 신탁을 활용하면 나름의 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탁이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돼서 이 상속에 따른 공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공제가 이제는 훨씬 크고 나중에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세 측면에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 많은 문의가 있으시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저희 의뢰인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문의가 많으신데, 이거는 현재 개편안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 세제 개편안은 어쨌든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보통 다음 연도에 실시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봐야 합니다. 실제 개정이 뭐 국회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사망일자가 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이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상속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근데 아버지 사망일이 2024년 뭐 6월이에요. 한 9월이다, 10월이다. 이런 거는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 사망하시느냐에 따라서 세금상의 좀 불이익이 극적으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개편안은 2025년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했던 2024년 세제 개편안 중에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